안녕하세요. 저 뒤에 보시면 말소 등기와 말소 회복 등기 두 가지만 하고 그다음에 225 페이지 펴 보시면 뭐 이해관계인 이렇게 나오죠. 여기까지 테마 두 개 정리하시고 집에 가시면 돼요. 그러면 221 페이지 펴 보시죠. 말소다 이 말은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을 제거한다 그런 뜻이야.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을 제거한다. 그럼 등기부를 없애버리는 걸 뭐라고 그래? 등기부 자체를 없애버리는 걸 폐쇄시킨다. 폐쇄 등기부. 등기 기록 자체를 제거하는 걸 뭐라고 그래? 말소. 그러면 어떤 등기가 말소가 되면 자 민법으로 간다. 어떤 등기가 자 1번 소유권 보존 이렇게 돼 있는데 소유자 가압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등기를 없애는 거야. 그럼 말소할 때는 어떻게냐면 말소한다는 걸 표시를 해 이렇게. 2번 1번 말소 이렇게 1번 말소하고 이렇게 그어. 이게 말소 등기라고 그래. 그러면 1번 보존 등기는 소멸해 버렸지 지금. 그러니까 보존 등기 명인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지금. 그럼 자 이제 이것을 말소라고 그래. 말소했어 안 했어? 그럼 자 말소 등기는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추정된다, 존재한다고 추정된다. 이게 등기된 대로 효력이 있다고 추정되는 게 등기 추정력 아니야. 이렇게 그으면 그은 대로 물권은 소멸했다고 추정된다. 이게 자 외워본다. 등기된 대로 효력이 생긴다고 인정된다. 자, 크게 본등기의 추정력. 그럼 어떤 등기가 말소가 되면 물권은 소멸했다고 소멸하지 않았다고 소멸했다고 추정돼. 그런데 이 등기를 소유자 을이 소유권은 갑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이렇게 등기를 말소한 것을 여기를 불법 말소라고 그래.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 기록을 제거했다. 이걸 뭐라고요? 불법 말소. 그러면 1번 이제 불법 말소 되었어. 그럼 불법 말소가 되면 물권은 소멸했다, 존재한다. 이게 우리 민법에서 나오잖아. 그럼 이제 불법 말소된 것을 어떻게 이제 되살려야 되겠어? 요걸 이제 되살리는 걸 뭐라고 그래? 자, 이거 봐. 말소, 회복. 그래서 이걸 회복시켜야 돼. 그러면 이제 3번, 1번 말소 회복 이렇게 쓰고 회복이 되면 소급해서 효력이 생겨. 그래서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고 요거 이왕 그었잖아요. 이 그은 것을 다시 또 침으로 제거할 수 없어 이렇게. 그러므로 다시 1번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걸 회복 등기라고 그래. 1번 소유권 보존 이걸 그대로 다시 순위번호를 말소되기 전에 순위번호를 그대로 다시 밑에다 쓰고 되살리는 걸 뭐라고 한다? 말소 회복 등기.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우리 민법에서는 불법으로 이제 하드 봐. 불법으로 말소되었대. 그럼 불법 말소된 등기에는 불법으로 지금 이 등기가 지금 여기서 원인 없이 말소된 거야. 원인 없이. 그럼 불법 말소된 등기에는 권리의 소멸이 추정돼, 불소멸이 추정돼. 홍무야, 내 얘기 들어. 이게 지금 적법 말소다, 불법 말소다. 그럼 불법 말소된 여기는 불법으로 말소된 1번은 소유권이 소멸했다고 추정돼, 소멸하지 않았다고 추정돼. 그래 그렇게 말로 해버리고 말아버려 속 시원하게.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어떤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에 민법 시험이야. 불법 말소된 경우에는 권리의 소멸이 추정돼, 권리의 불소멸이 추정돼. 그렇게 나오니까 애원아 이렇게 시험 문제가 딱 이렇게 헷갈리게 나오니까. 그럼 이제 말소는 읽어보자. 등기 사항이 개념을 읽어보면 등기 사항이 전부가 불일치다, 일부가 불일치다. 등기된 내용이 실체 관계. 실체 관계가 뭐라고 그랬어? 우리 실체 관계가 주체, 객체, 원인의 존재 이걸 실체 관계라고 그래요. 그러면 주체, 객체, 원인이
전부가 불일치하는 것을 전부가 불일치하는 경우 이걸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조치를 말소등기라고 그래. 알아들었나? 다시 전부가 불일치, 사실관계와 등기 내용이 싹 불일치한 경우 일치시키려고 하는 조치, 그걸 뭐라고 그래? 말소등기. 말소등기. 근데 우리는 민법에서는 주로 배워본다. 무효취소 해제 시. 그러면 이제 이 등기가 무효취소 해제 시에 이제 하는 등기인데 1번 소유권, 자 소유권 보존. 소유권 보존. 여러분들이 오늘은 실력이 많이 늘어서 그냥 천천히 해도 실력이 이제 쌓일 거라고. 소유권 보존. 소유자 갑인데, 그런데 이 갑이 아버지인데 아들이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 목적, 자 이거예요. 순위번호, 그 다음에 무슨 기록이 나와. 여기 2번을 뭐라고 불러? 등기 사항란 외워본다. 목적란. 순위번호 여기를 순위번호를 아니라고 그래.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 목적란. 목적을 기록한다고. 소유권 이전. 그러니까 그 목적이 여러분들 민법에서 배우는 법률 효과야. 법률 효과.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면 소유권 이전 이런 효력이 생기지. 그것이 법률 효과를 목적이라고 하는 거라고. 소유권 이전, 이게 목적이다. 그 다음에 뭐 나온다? 접수. 그래서 접수 날짜와 접수 번호. 그래서 접수 번호가 1호. 그리고 뭐가 나와 이제 네 번째는 등기 원인. 그래서 원인이 매매.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 권리자 나오죠. 소유자, 성명, 또 주민등록번호, 또 주소. 자, 이거 본다. 명주번. 이런 것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런 걸 기재한다고. 그럼 이게 잘못되었을 때 이 소유자 말고 이게 소유자 성명이나 주소가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바꾸는 걸 뭐라고 그래서 등기 명의인의 표시 경정,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어저께 배웠던 거 아시잖아. 등기 명의인의 주소 변경, 그걸 뭐라고 그래? 표시 변경. 처음부터 잘못되면 표시 경정. 됐지? 그런데 이게 뭐 120번 이렇게 썼을 때 이게 원인이 존재하지 않아. 무효야 이게 원인이. 그러니까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매매한 것처럼 꾸미고 등기를 해놓은 거지. 그러면 실제 소유자는 누구요? 등기 명의인은. 이런 경우를 자유본다. 등기 명의인과 다시 등기와 실체 관계가 불일치한다. 그럼 이제 이걸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조치를 이걸 제거하는 거야. 말소. 그럼 일치시키는 방법이 갑은 을에게 야, 네 등기는 무효니까 말소하라고 할 때 소유권은 지금 갑에게 있고 등기 명의는 을에게 있다 보니까 소유권과 등기 명의인이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갑은 소유권을 침해당하고 있어. 침해 안 당하고 있어? 침해 당하고 있어? 그럼 침해 제거해야지. 그 침해 당하고 있는데 그 침해를 제거해달라고 청구하는 거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청구권이야? 물권적 청구권. 물청. 자, 이거보다 소유자는 침해자에게 침해 제거 하시오. 이게 물청 아니야. 그 물청에는 세 가지가 있었나? 반환 청구, 제거 청구, 예방 청구. 이렇게 기억해봐. 그럼 이때 갑이 우리에게 야, 네 등기는 무효인게 말소하라는 그런 방해 제거 청구권은 반환 청구에서, 방해 제거 청구에서, 예방 청구에서. 방해? 예방이라고 하면 안 되지. 지금 침해 당했는데 예방이냐? 예방은 침해 안 당하고 침해 당할 가능성이 있을 때 쓰는 조치지. 자, 여기까지 왔어. 그럼 방해 제거의 경우, 무효등기의 경우 방해 제거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어? 항목 여기 봐, 2개. 진정명의, 이전 등기, 말소 등기.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무효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고 또 무슨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말소 등기도 청구할 수 있어. 제가 그거 배우는 거야, 말소 등기. 그러면 말소 등기를 청구하면 이제 항상 우리는 어떤 등기를 제거할 때 우리가 제3자가 있을 수 있지. 그래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때 말소가 됨으로써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 항상 등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을 이해관계인이라고 그래. 그럼 말소 하려거든 우리가 이걸 배웠어. 자, 갑이 을이 갑과 소유자가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했는데 진짜 매매한 게 아니라 통정 매매라서 통정 허위 표시. 매매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갑과 을이 했어. 근데 진짜 매매요, 가장 매매요. 계약을 했잖아. 가장 매매도 있잖아. 계약은 성립되었어 안 되었어? 그리고 매매했어 안 했어? 진짜 매매, 가장 매매. 그럼 을의 명의는 통정 허위 표시, 유효등기, 무효등기. 근데 이 을이 을구에 자기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걸 기하로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버리면 병이 선이라면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으니까 이 경우 이걸 말소하려거든. 이 사람의 승낙서가 없으면 말소를 못해. 그럼 이 병은 이번 이 무효등기를 이유로 갑이 말소 청구하면 그래 내 승낙서 써줄게. 승낙서 써주겠어? 죽어도 안 써준다고 그러겠어. 그래서 이 경우는 말소 청구를 못하지. 그래서 나온 수단이 뭐다? 진정명의 회복. 외워봐. 직진 없고 유체 없다. 우리 어제 이중매매에서 제1매수인은 진정명이 없다고 그랬지? 그럼 이 사람은 진정명의 할 수 있어 없어? 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던 자잖아. 진정명의 회복을 이유로 이전 등기 청구하려거든. 과거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잖아 이 사람은. 지금 여기서 1번 2번에서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는 1번이야 2번이야? 이것을 말소하는 거야.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를. 그래서 이걸 말소해버리면 저당권자가 승낙이 있어야 되는데 저당권자가 승낙 안 해준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3번 소유권 이전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등기 원인은 뭐라고 써? 진정명의 회복. 날짜는 뭐라고 써? 원인 일자. 응? 등기법 원인 일자는 뭐라고 써? 뭔 원인 일자가 있어야지 여기는. 그냥 이 갑이 을과 소유권을 회복해 갈 때는 무슨 원인 일자가 없잖아. 애초부터 무효니까. 그래서 외워. 페이지 펴. 페이지. 여러분들 도저히 얼른 펴서 181페이지를 펴. 오늘은 그냥 강의만 들어도 머릿속에 쏙 들어가게 해줄 테니까 기다려. 181페이지 봤더니 진정명의 회복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 나오지? 그럼 여기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는 물청이야 채청이야? 물청.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등기법 배우려거든 항상 자요보다 원인 일자. 야, 항상 시험에 내버려 이게. 근데 그 원인 일자는 뭐라고 돼 있어? 그거 잊지 말어 그거 머릿속에. 오늘은 진정명의 회복을 이유로 할 때는 왜냐하면 이게 소유권을 이렇게 되찾아 가잖아요. 그럼 되찾아 가는데 원인이 없었잖아. 원래 무효이고 그 무효를 되찾아 가니까 무효에 따른 갑과 을 사이에 어떤 원인을 한 일이 없지. 그래서 원인 일자를 안 쓰는 거예요 여기는. 기억을 해. 다시 한다. 진정명의 회복을 이유로 이전 등기 해갈 때는 원인은 써 안 써? 원인은 써. 아이고. 원인은 쓰고 원인 일자는 안 쓴다. 근데 보존 등기는 싹 안 써. 자, 여보 원인도 원인 일자도. 그러니까 원인과 원인 일자 두 개 다 기록하지 않는 게 보존 등기야. 머릿속에 좀 담아둬. 그래야 사고 한 상자라도 받지 내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이제 막 헷갈리는 경우 있거든. 헷갈리는 경우 있으면 그 단계가 6월 달부터는 조금 비교해야 돼. 그래서 이거도고 막 나올 때 원인과 원인 일자를 꼭 구별해야 되는 게 상속이나 이런 거 다 구별해 줘야 돼. 자, 여기 봐. 그래서 진정명의 회복을 이유로 이전 등기 해갈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건 이제 병은 그대로 살아오지. 됐지? 다시 해. 갑이 무효등기 명의인에게 야
네 등기는 무효니까 말소하라고 청구할 때 말소 청구할 때 등기 신청에 원인 써야 될 거 아니냐? 그럼 말소 청구할 때 원인을 뭐로 기재해? 말소 청구할 때는 판결을 받아야 돼. 여러분들 확정 판결. 그냥 확정 무효라는 걸 원인으로 판결을 받아야 돼. 아니면 공동 신청할 수도 있어 없어 말소 등기는. 그럼 공동 신청할 때는 해지나 해제를 원인으로 이렇게 신청서 쓰는 거야. 근데 우리 아들이 자기 이름으로 서류 위조해 놓고는 아버지가 야 공동 신청으로 가게 협력해 달라 그러면 아들이 가겠냐 안 가겠냐? 그런 소리 하는 순간 아버지 농양맥에서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가면 어떻게 해야 돼? 확정 판결을 받아. 그래서 판결을 원인으로 단독 신청하는 거야 이렇게. 판결을 원인으로.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야. 잘 들어. 그럼 갑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해달라고 판결을 받았는데, 자 다시 해. 진정명의 회복을 이유로 이전 등기 청구할 때는 공동 신청해야 돼? 단독 신청해야 돼? 두 개 있어. 그거 좀 가르쳐주면 외워. 다시 공동 신청, 단독 신청. 공동 신청. 아들이 늦게라도 교회 다녀서 후회하면 공동 신청해줘. 늦게라도 후회해서 아버지, 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네 협력하겠습니다. 그럼 공동 신청이야. 근데 아들이 협력을 해 안 해? 중개사 자격증 안 땄으면 백화관한테 강의 안 내렸으면 세상 지가 똑똑한 줄 알아. 그래서 그때는 판결을 받아서 단독 신청이라고. 여기까지 왔나? 자, 그 시험 문제. 그러면 진정명의 회복을 이유로 이전 등기 청구해달라고 판결을 받은 사람이, 진정명의 회복을 이유로 이전 등기 청구해달라고 판결을 얻은 사람이 그 진정명의 회복을 이유로 이전 등기 않고 말소 등기를 청구해도 되겠어 안 되겠어? 맨 밑에 경합을 한번 봐. 등기상 말소 등기 신청. 자, 진정명의 회복 등기 판결에서 승소한 자가 그 판결에 기해서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이 돼 안 돼? 맨날 나오잖아 이게 시험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지금 봐봐. 거기다가 밑줄 긋고 내 표현이 좀 적절하지 못해. 별짓 다 해도 안 돼. 머릿속에 안 들어간다고. 안 들어가. 이유를 몰라 여러분들은. 맨 밑에 지문 한번 봐. 5번. 우리 35회 작년도 중개사 문제를 봐. 5번. 진정명의 회복을 한번 읽어봐. 시작.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판결을 원인으로 현재 등기 명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하여 말소 등기 신청할 수는 없다고 그랬지? 어째 없어? 없다고 그랬다고. 이유를 알아라고. 이유 어째서 없을까? 중개사 수준 넘어야 된다. 금방 봤잖아. 아니 금방 봤잖아 지금. 이전 등기 해오면 제3자가 살아있고 졸지 말어. 말소 등기 하면 이 등기 말소 하려거든 이해관계 승낙서 얻어야 돼 얻지 말아야 돼? 얻어야 되잖아 말소 등기 하면. 그럼 이전 등기 해오면 얻어야 돼 안 얻어도 돼? 다르지 지금. 그래서 이전 등기 해가라고 판결 내렸더니 지가 너 임마 이전 등기 해가 이렇게 판결이 떨어졌는데 기어이 말소 등기 해가 그때 이놈 죽이고. 그럼 말이 돼 안 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잘 이해 좀 해놓고 강의 내용을 뼈저리게 좀 기억을 해. 이게 그냥 쉽게 있지. 야 홍승환 선생님처럼 빨리 좀 해다오. 알아듣지 못하잖아 여러분들. 내가 다 알아. 진도가 빨리 나가서 아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이 논리를 스스로 머리를 설득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다. 자꾸 설득이 안 되면 학대 후에 물어봐도 또 몰라. 하여튼 잘 들어. 우리는 지금 뭘 배워? 말소 등기를 배워? 이전 등기를 배워? 말소 등기는 사실과 등기 내용이 다 다르면 다 다를 때 등기부에서 제거하는 걸 말소라고 그래. 자, 그러면 이제 말소 등기는 여기 이제 또 많이 나왔어. 어디? 1번 소유권 보존 갑, 2번 소유권 이전, 그리고 등기 소유권 등기 원인은 환매 특약. 소유자 을 그다음에
환매 특약부에 의해서 소유자가 샀을 때 요 환매 특약을 등기해야 돼? 안 해도 괜찮아? 하면 대항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두 사람 사이에서는 등기 안 해도 환매 효력이 있어. 그러면 특약은 주등기야, 부기등기야? 2-1번지 여기다가 특약 이렇게 쓰는 거야. 등기 목적은 특약. 그리고 환매권자 써, 안 써? 그럼 환매권자와 매도인은 같은 사람이어야 돼? 달라도 괜찮아? 다르기는 또 틀리네. 좀 감이 없으면 좀 눈치가 또 밑줄 그어 얼른. 왜냐하면 내 여러분들 민법 시험 나오는 걸 중심으로 해줄 거야. 이게 민법에서 나오니까 2차 등기법이야. 떨어지면 내년에 또 오겠지 뭐. 환매 빨리 동그라미 쳐. 몇 페이지냐면 유증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된 수용 다음에 신탁 등기 다음에 저기 192페이지를 펴봐. 거기에 그 192페이지에 공동 신청권자 나오지. 지금 환매 위에서 대상 공동 신청 나오나? 그 두 번째 줄 제3자를 환매권자로 하는 환매 특약 등기는 가능해, 불가능해? 거기다 형광펜을 해놔. 즉 매도인과 환매권자는 동일인이어야 된다. 그럼 오라니까. 그런데 2차만 볼 사람들은 작년에 환매가 나왔으니까 올해는 안 나와. 그런데도 알고는 가자 이거야. 올해는 여러분들 신탁 등기를 낸다니까. 신탁 등기. 환매는 작년에 진정명의와 환매를 내다 보니까 소유권과 관련된 건 안 낸다고. 이렇게 신탁 등기는 항상 나오니까 잘 외워놓으시고. 자, 봐봐. 우리 저당권 배우면서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동일인이어야 된다, 아니어도 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동일인이 아니어도 된다 그러면 다 틀렸다 해. 이제 그 머리로 기억이 안 되나 봐. 저당권자와 채권자는 앞으로 동일인이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다 동일이어야 된다 해. 이제 머리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환매권자와 매도인은 동일이어야 된다. 마저 틀려. 다른 사람은 하면 안 돼. 각하사유가 돼. 매도인은 갑인데 환매권자를 신청서에 병으로 기재했잖아요. 그럼 등기관이 각하 해버린다고. 아니, 뭘 하려고 그러냐면 지금 잘 들어. 그럼 나중에 이 갑이 3번 소유권 이전 그리고 여기다가 환매권 행사. 그래서 갑으로 되돌아오면 이제 환매권 행사했을 때 미안. 환매 특약 등기되어 있다고 해서 처분 금지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환매 의무자로부터 얼마든지 새로운 사람이 나타날 수 있지. 그래서 이전 그리고 소유권 이전 매매 소유자 병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 환매권자는 나중에 환매권 행사할 때에 환매권 의사표시를 내가 산다. 환매 의사표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위에다 해야 돼? 밑으로 해야 돼? 위가 좋아 아무래도? 여기 봐. 부기 등기 했어 안 했어? 그러면 등기는 대항력 있나? 여러분 가등기는 대항력이 있어 없어? 가등기는 아무 효력이 없으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가등기 권리자라면 자 이거 봐. 가등기는 대항력 없은 게 그때 그 사람에게 하는 거야. 근데 환매는 부기 등기 되어 있지? 부기 등기는 본등기야 본등기. 대항력 있겠어 없겠어? 그래서 밑으로 오는 거야 환매권은. 절대 잊지 말어. 민법 합격하실 분들 환매권은 맺은 자에게 해, 현재 소유자에게 해. 어째서? 부기 등기 했으니까. 부기 등기는 대항력이 있어 없어? 어디 봐. 부기 등기는 종국 등기요 예비 등기야? 물어보는 놈이 미친놈이지 않은데 여기 본등기 밑에 소유권 등기 밑에 부기 등기 했지? 그건 종국 등기야. 가등기 밑에 부기 등기 했으면 가등기가 예비 등기지? 그것도 예비 등기 효력이 있는 거고 여기 종국 등기 밑에 부기 등기 했잖아요. 그럼 이것도 종국 등기라고. 최종적인 효력이 있어.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지.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라 환매권은? 현재 소유자에게. 이렇게 이 사람에게 환매권 여기다가 계약 비용과 환매 대금을 기록했어. 그리고 그걸 주고 자 4번. 그럼 4번 소유권 이전
이렇게 환매권자가 이렇게 온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환매권자 갑이 현재 소유자에게 환매권 행사에 소유권 해왔지? 그럼 요 사람의 등기는 그대로 놔둬야 돼, 제거해야 돼? 제거 안 해. 이렇게 번호 왔잖아, 이렇게 이놈아. 눈을 봐라. 여기에서 이렇게 소유권 등기 왔잖아. 그러니까 왜 제거해? 이 사람은 적법하게 권리 취득한 사람이야. 다시 환매 의무자로부터 새로운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소유권 취득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래서 했으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이전 등기 해온다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이 문제, 이제 환매특약은 자, 그 다음에 여기 봐. 그런데 이 병이 소유권 취득해서 여기 을구에 1번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 저당권. 그럼 이제 환매권 행사했지. 그럼 환매 의무자로부터, 자, 환매 의무자 또는 그 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부터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는 이렇게 소유권 등기해오지? 그럼 이거 무효등기가 돼. 이거 무효등기가 된다고. 그럼 이것은 직권 말소해야 되겠어? 신청 말소해야 되겠어? 직권? 이제부터 배우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말소 등기할 때 직권 말소냐, 촉탁 말소냐, 신청 말소냐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막 직권 말소 하면 안 돼, 이제는. 자, 이거보다 말소는 공동 신청의 원칙이다. 그냥 말소는 모르면 공동 신청해야 돼. 여기에 직권 말소 해야 된다는 것은, 직권 말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다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법률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직권 말소 해야 돼, 공동 신청해야 돼. 머릿속에 절대 놓치면 안 돼, 이런 것들은. 그래서 거기 한번 보자. 192페이지. 지금 말소 등기 배우는 거야. 192페이지를 한번 봐. 192페이지에 맨 밑에 환매특약 등기 말소 나오지? 맨 밑에 거기에 2번, 맨 밑에서 2번 한번 봐, 번호. 환매권이 행사되면 밑줄 그으셔, 여기다가. 환매권이 행사되면 환매특약 등기 이후에 격려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할 것이 아니야. 요거는 말소할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전 등기 해가는 거야. 여기는 이 사람은 적법하게 소유권자니까 이것은 말소할 것이 아니고 외워놔야 돼. 이해 가셨어? 그리고 매도인 명의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자, 매도인이 이렇게 이전해 간다. 이게 이전 등기. 이거 말소하면 안 돼. 자, 지금 이거 공부했어? 자, 이제 4번 봐. 3번. 환매특약 등기 이후에 당해 부동산에 격려된 환매특약 등기 해놓고 당해 부동산에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 말고 다른 저당권 등기 있을 수 있지. 다른 제3자 명의 등기는 여기 공부하는 거야.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유의 권리에 관한 등기 말소는 이제 아셨어? 우리 민법 시험 이렇게 나왔어. 환매 등기 후에 환매권 행사했을 때 환매권자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 말고 그 이외의 각종 저당권 등기, 전세권 등기 이런 거 있지? 이런 등기는 무효가 돼버려. 환매권 행사하면. 그럼 무효가 되면 그 등기는 그대로 놔둬야 돼, 말소해야 돼. 그거 보는 거야, 이게. 그래서 권리에 관한 등기 말소는 단독 신청이야, 공동 신청이야. 그러니까는 공동 신청이지.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강의 내용이 주제가 뭐냐면 공부를 하다 보면 막 직권 말소 막 배웠잖아. 근데 직권 말소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의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직권 말소이고 그러지 않으면 전부 직권 말소다, 공동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다 이 말이야. 이것도 등기 말소는 공동 신청. 그러면 환매권 여기 환매특약 요거 말소는 환매특약은 잘 봐. 환매권자가 환매권 행사에 소유권 취득해 왔지. 환매권자가 소유권 취득 환매권 행사했어 안 했어? 등기해 왔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등기해 오는 순간 등기관은 환매권자가 환매권 행사했으므로 요 특약은 이제 소력이 없는 것이구나 알 수 있어 없어? 그럼 후속 조치로 이것은 직권 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권 말소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자, 이거 봐. 전제 조치, 후속 조치. 그래서 여기 보면 환매권 행사했을 때 환매 특약 등기는 후속 조치로 그때는 직권 말소하는 거라고. 아무 때나 막 직권 말소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지금부터 말소 등기할 때 한번 가보자 뒤로. 자, 페이지 221페이지. 그럼 우리는 단독 신청 배운 게 있었지? 그럼 그것이 여기서 한번 써먹어. 단독 신청에. 자, 여기 판수보상표, 신원 처가에서 주제약으로 개멸했다. 그러면 이제 등기 말소도 판결은 단독 신청이잖아. 판. 응? 그다음에 권리 소멸 약정에 의한 말소 나오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봐. 갑이 우리에게 소유권 이전해 주면서 등기 원인은 증여야. 그 소유자를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가 뭐라고 써냐면 을이 사망하면 소유권은 상속이 되지 않고 갑에게 다시 소유권이 되돌아온다는 약정을 권리 소멸 약정이라고 그래. 알아들었어? 그럼 권리 소멸 약정은 주등기 해야 되겠어? 부기등기 해야 되겠어? 소주, 소유권 이유의 권리 목적은 특약이고 약정이고 전부 부기등기야. 여기다 부기등기 해놓고 여기다 권리 소멸 약정을 해놓은 것이야. 그래서 권리 소멸 약정에 따라서 그 약정된 내용의 사실이 이루어지지? 그러면 을은 소멸한 거야 이렇게. 그럼 소멸하면 이제 요거 말소해야 될 거 아니냐? 요거 말소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면 말소할 사람이 죽은 사람이 하겠냐?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단독으로 하는 거라고. 권리 소멸 약정은 공동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다. 그럼 단독 신청 예우보다 판수 보상표, 신원 처가에서 주제약으로 개멸시켰다. 그럼 어디에 해당을 해 그게? 약 있잖아, 주제약. 이게 주제약정. 약자에다 동그라미 쳐. 그 다음에 3번 등기 의무자가 사망하거나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등기 의무자가 있으면 공동으로 신청해야 될 텐데 등기 의무자가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럼 어떡하라고 그랬어? 판결? 무슨 판결? 그러지 재권 판결 쓰는 거야. 오른쪽에 재권 판결. 그래서 3번에다가 등기 의무자가 사망하거나 소재 불명이 있었지? 그럼 오른쪽에 무슨 판결? 재권 판결. 여기다가 소재 불명이니까 재권 판결.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하는, 권리가 제거되었다고 하는 판결을 재권 판결이라고 그래. 그러면 재권 판결을 얻어서 단독 신청. 그 다음에 혼동. 또 여기 한번 혼동. 1번 소유권 보존, 소유자 갑, 을구. 1번 전세권자 을. 전세권을 목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게 부기등기 뭐가 있겠냐, 이제 눈치가. 저당권이겠지, 이제. 저당권자 병. 그럼 전세권자가 소유권 취득했대. 혼동이란 혼동 보여? 메모에 혼동에다가 처음 오신 분들 혼동 오른쪽에다가 혼동 오른쪽에다가 한 개의 물건이 한 사람에게 1인에게 귀속이다 이렇게만 써놔. 두 개의 물건을 한 사람이 갖게 돼. 그러면 필요 없는 권리가 있을 수 있지. 그 필요 없는 권리가 소멸하는 현상을 혼동이라고 해. 두 개의 물건이 한 사람에게 귀속이 되었을 때 필요 없는 권리가 소멸하는 사건을 혼동이라고 그래. 외워. 그러면 여기 봐. 전세권과 저당권이 한 사람에게 전세권이 소유권 취득하면 여기다가 소유권자가 전세권 취득했다고 봐. 소유권자가 전세권 취득해서 소유권자가 그럼 1-1번지 소유권자가 전세권 취득한 거야. 그러면 전세권 이전 값 이렇게 되네. 소유자가 전세권 취득했잖아. 이렇게 등기 신청하면 너는 참 못 배웠구나 하고 가라고 그래. 가라고 그런다고. 왜? 소유자가 전세권자 될 필요 없지. 이거 두고는
함께 존속시킬 필요 있어 없어? 왜냐하면 전세권, 소유권 속에 전세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사용수익 처분권이. 그래서 이렇게 전세권자가 소유권 취득하거나 전세권자가 소유권 취득하거나 전세권자가 소유권 취득하거나 둘 중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가 전세권자가 소유권 취득했어. 2번 소유권 이전 전세권자 소유자 을 보니까 여기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놈이 소유권 취득했지. 그러면 이 전세권은 자기 땅에 전세권 갖고 있을 필요 있어 없어? 어느 게 죽어야 돼? 그래. 이제 이렇게 된 거야. 잉? 소유권 이전 이렇게 왔어. 이게 혼동이야. 그러면 요거 이제 그대로 놔둬야 돼?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딱 등기해 놓고 보니까 등기관이 전세권자와 여기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같은 사람이거든. 아 같은 놈이구나. 너는 필요 없겠구나 하고 지워버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직권이야 신청이야? 막 직권으로 하고 싶지 지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신청이니까 꼭 기억해야 돼. 직권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돼. 자, 이거 본다. 신원 처가에서 혼동은 직권이다 꼭 기억해.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민법 보고 민법만 잘 알아서 등기법 10개는 맞춰 그냥. 다시 한다. 혼동 여기 보여 안 보여? 아 신청. 혼동은 직권이라고 신청이라고. 신청. 자, 이거 봐. 신원 처가에서 이미 단독 신청 하나 외워놓으면 반은 맞춰. 그래. 단독 신청 하나 외우라고 그랬지. 신원 처가에서 규제약으로 대면시켰다. 아직 모르는 사람은 단독 신청 한번 가보자. 혼자서 단독 신청 잘 몰라서 우울한 표정을 지고 계시는 분이요. 120페이지. 야, 이거 늦게 왔더니 갈세 온다. 할 거 없어. 120페이지 보면 뭐 단독 신청 보이나? 그럼 얼른 동그라미 쳐. 판결에다가 판, 수용에다가 수, 보에다가 판수보상표 자동적으로 동그라미 쳐. 자, 이거 봐. 판수보상표. 표 두 개지? 표. 그 다음에 신혼. 신탁등기 혼동. 지금 혼동이야, 혼동. 그 다음에 가처분 채권자의 침해등기 말소 나오지? 처자에다 동그라미 쳐. 가처분의 처. 그 다음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해서 가등기 명의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 없어? 말소 올 때. 가등기 말소도 단독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등기 신청할 때도 단독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등기 말소 2개 나오지? 그리고 규약상의 공용부분의 뜻 규, 재권 판결의 재, 권리 소멸 약정에다 어디다가 약. 그 다음에 대지권 등기는 여러분들 잘 봐. 대지권 등기는 표제부에다 해, 답구에다가 해. 표제부야? 그래. 한동건물 표제부, 전유부분 표제부잖아요. 그냥 표제부니까 단독 신청이야. 그러니까 표제부는 단독 신청이고 대부분 표제부 등기는 등기 명의인에게 소득 없지. 그래서 표제부 등기 명의인이 등기 안 하면 다 대유 신청해 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목적물 멸실 나오지? 목적물 멸실 오면 어디다 등기해야 돼? 표제부 멸실 등기. 그러니까 표제부는 다 단독 신청이야 이렇게. 그냥 그렇게 외워놨을 뿐이지. 자, 이거 본다. 판수보상표. 신혼. 이 혼동은 여기 꼭 여러분들 혼동 틀리기 쉬워. 직권 말소다, 신청 말소다. 단독 신청이야, 공동 신청이야. 단독 신청, 공동 신청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여기 가등기 말소. 원래 가등기 명의인이 지 맘대로 가등기 말소 온다고 해서 누군가 피해 주는 게 아니거든. 가등기 명의인이 나 가등기 말소시키겠다 얼마든지 하더라도 그건 가등기 명의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 지가 스스로 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외워. 됐지? 단독 신청.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단독 신청 공부했으면 직권 말소를 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 페이지로 되돌아와봐. 직권 말소에 유명한 직권 말소 사유가 2개 있잖아요. 자, 이거 본다. 여기 등기 신청 각하 사유 있었지? 그렇지. 각하 사유에 각하 사유 그러면 이제 뭐 관사, 건출방, 불불불, 첨납불 이렇게 외워줘야 돼. 늦게 온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진도를 못 나가겠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로 한번 그 단독 신청 오고 등기 신청 각하 사유는 안 해오주면 그건 안 돼. 그거 사람이 아니야 그거.
단독 신청과 등기 신청 각하 사유를 모른다면 사람도 아니라고. 페이지에 163페이지 펴. 교재 163페이지에 각하 사유 나오지? 거기 동그라미 쳐. 관할 위반에 관 동그라미 쳐봐. 그리고 나는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이 이 얘기하면서 막 앞면에 웃음을 짓고 다니거든. 그러면 나는 공부 잘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럼 물어보면 한 개도 모르는 거야. 안 물어봐. 겁나서. 묻고 다니면 그렇지. 마음속으로 공부가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물어본다고. 왜냐하면 물어봐서 모르면 함부로 해달라고 할까 봐서 내가 되도록이면 공부 못하는 사람 접근을 안 한다. 접근 안 해. 물어보지도 않고. 커피는 한 잔 잘 드시라고 이렇게 따숩게 하고 말아버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9월달 되면 합격한다고. 끝나버리거든 거기 가면. 근데 9월달까지 가면서 합격을 하기는 하는데 마음 편하게 있으면 안 된다니까. 막 머릿속에 암기해야 돼. 그래서 한번 외워봐. 관사.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 신청 나오지? 권자 동그라미 있죠. 관사 권자. 그 다음에 당사자나 대리인이 출석했어 불출석했어? 불자가 하도 많으니까 출자에다 동그라미 치는 거야. 권출. 그 다음에 5호에는 방식의 위반의 방. 그리고 이제 6호, 7호, 8호, 9호는 신청 정보와 부동산 표시의 불일치. 불자. 신청 정보와 신청 의무자의 표시의 불일치. 불자. 신청 정보와 등기 원인 증명 정보의 불일치. 불자. 그 다음에 9호. 첨부 제공 의무를 이행했어 안 했어? 첨자. 그 다음에 10호에는 납세 의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많지? 여기다가 또 나는 안자에다 해야지. 그 미루는 짓이 안자에다 해봐. 안자가 하도 많은데 젠장. 첨자에다 동그라미 쳐야지. 그리고 11호에 대장과 등기 기록의 표시가 거기도 불일치거든. 거기도 불일치 이렇게 써. 다른 경우를 불일치. 그럼 여기 봐. 지금 등기 신청 각하 사유가 1호부터 몇 호까지 있어? 11호까지 있는데 1호, 2호 사유에 위반했을 때만 직권말소야. 1호, 2호만 직권말소. 그러니까 이거 꼭 외워줘야 돼. 그래서 관할을 위반한 경우, 그 다음 2호가 여러분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엄청 중요한 거 진짜 이거 다 외워야 돼. 왜냐하면 이건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있잖아요. 이건 매년 나오거든. 여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거 매년 나와. 그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2호에다가 처음 오신 분들 그 2호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밑으로 쭉 빼놔. 그것이 밑에 2번으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 가는 것이야. 그러면 어디? 저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를 안 해놓으면 이건 한 문제가 등기법 12문제 나오잖아요. 괜히 안 나온 거 헛다리 잡고 하면 안 돼. 이건 꼭 외워놔야 되는 꼭 나오니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가 자 외워봐. 몇 개가 있어? 10개. 여기 번호가 11인데 하나가 빠져 있어. 1, 2, 3, 4, 5, 6, 7, 8. 8번이 없지? 구자가 하다 보니까는 하나 실수로 빠진 거야. 이게. 10개가 있어. 그럼 외워본다. 없는. 그 다음에 분리처분 거기 굵은 선으로 돼 있지? 자, 외워봐. 분농분과 11 초기 이명 났다. 이거 반드시 외워야 돼. 한 문제가 나오니까. 이거. 그리고 여기 봐. 우선순위 0단어가 있어. 영어 공부할 때도 우선순위 0단어도 공부 못하고 엉뚱한 거 안 나오는 거 해봐야 소용없다고. 등기법 이건 꼭 알아야 되니까. 즉 꼭 한 문제 나오는 게 12문제 중에 등기빌 정보는 한 문제 꼭 나와. 그리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가 꼭 한 문제 나온다고. 판매 특약이나 이런 안 나오는 거 있잖아. 작년 한 문을 가버린 거 작년에 나왔는데 올해도 나올 것이라고 하고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고. 꼭 나오는 거 5개는 반드시 알아야 돼. 그것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위반했으면 직권말소 하는 거라고 이런 거. 그다음에 다시 되돌아가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외워놓고 그다음에 직권말소에 3번 봐. 에이씨. 여러분들 직권말소를 한번 보자. 저 앞에. 직권말소를 저 132페이지로 한번 가봐.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등기는 두 개가 있어. 자, 이거 본다. 전제 조치로서, 후속 조치로서. 전제 조치와 후속 조치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거기에 1번 직권 보존 등기. 자, 여기 봐. 이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야. 근데 미등기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이 갑이 소유하는 토지가 건물이 미등기 건물인데 채권자 을이 이 건물에 대해서 가압류를 법원에다가 신청을 했어. 가압류. 법원에다가 가압류를 신청을 해. 그럼 법원이 여기다 가압류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가압류 등기를 촉탁했더니 촉탁 등기를 하려고 보니까 건물이 등기가 안 됐잖아요. 그럼 촉탁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치로 보존 등기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직권 보존 등기 하는 거 외웠어, 우리. 자, 이거 봐. 경림이 처가. 생각나? 경림이 처갓집은 직권 보존 등기 외우느라고 이런 거. 동그라미 쳐. 직권 보존 등기가 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촉탁에 따라 경매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등기. 여기 임자. 그럼 우리 주택임대차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배우지? 그럼 주택임대차 잘 봐. 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이다.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어? 어떻게? 경매해야 되는데. 이때 써먹는 거야, 이게. 주택임차인이 임차 건물의 소재지에 인도와 대항요건 갖추고 확정일자 받아놨어.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 빼주지 않으면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거든. 그러니까 등기명령 신청을 하려고 신청했는데 법원의 결정위에서 촉탁회에서 야 동생아 빨리 등기하라고 봤더니 미등기 건물이야. 그러면 등기관은 에이 그 보존등기 신청하라고 그래. 그렇게 하면 일이 바쁜데 보존등기 신청하라고 해야 되겠어. 지가 좀 대신해야 되겠어. 그게 직권 보존등기가 경매 개시 결정을 하기 위한 후속 조치요, 전제 조치야. 아, 어떤 전제 조치는 등기관이 직권을 하는 경우도 많구나 이렇게 외워. 전제 조치로. 자, 외워봐. 직권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거 외워. 그럼 그거 하나만 외워놓어도 되잖아요. 자, 외워본다. 경림이 처가는 직권으로 하는 거야. 여기 봐. 두 번째는 이 소유자 을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있는데 이 소유자가 3번 소유권 이전 이렇게 병에게 넘기면 소유자가 소유권을 넘기잖아요, 지금. 그럼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이렇게 넘기면 의무자지. 권리자야, 의무자야? 의무자. 그런데 이 주소를 보니까 이 소유권이 주소가 서울인데 등기부에는 서울인데 현재 여러 가지 상황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보니까 인천 서구야. 등기 신청할 때는 어디로 돼 있어? 인천 서구. 등기부에는 뭐로 돼 있고? 서울로. 그러면 등기 명의인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등기 명의인의 표시를 변경 등기해야 돼. 2-1번지로 변경 등기해서 넘겨야 돼. 왜냐하면 자, 이거 본다. 신청 정보 등기부상의 표시가 일치요, 불일치요? 그럼 각하사유라니까 아까 배웠던 등기 거부해야 돼. 여기까지. 그런데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를 보니까 현재 주소 증명 정보를 보니까 인천 서구로 옮긴 것이 분명해. 그러면 등기관이 대신 부기 등기를 해서 이 을에 등기 의무자의 표시 변경 등기를 직권을 해놓고 넘겨라 그 말이야. 그것이 2번이야. 2번. 읽어봐. 자,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 아니? 근데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라도 모든 등기 명의냐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자야. 그것만 대신해서 해주는 거지 다른 건 하는 거 아니라고. 그리고 다른 것은 다 생략시켜버려.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아까 변경 등기는 우리 그랬지. 변경 등기는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를 변경한다고 그랬지. 이렇게 넘어갈 것은 안 해. 변경 등기를. 만약에 저당권이 이전된다. 근데 종전 저당권자의 명의가 주소가 다르지. 그럼 변경 등기 생략시켜버려. 소유권은 중요해 안 중요해? 소유권만 이전 등기 해줄 때 대신해 주는 거야. 이게. 나중에 또 배울 테니까 그렇게 알고. 후속 조치. 우리
이제 후속 조치, 우리 대지권 등기해 놓으면 우리 등기법에서 대지권 등기는 전유부분 표제부 한동건물 표제부도 했지? 그럼 대지권 뜻의 등기는 그냥 가야 돼. 토지 등급이 해놓고 가야 돼. 그게 후속 조치야 이제. 그러니까 등기관이 자기가 임의로 해도 아무 문제 없으면 후속 조치로 오는 거야. 직권 등기가. 그래서 자 이거 봐. 대지권 뜻의 등기. 그 다음에 규약상 공용부분 뜻의 등기야. 등기 말소야. 규약상 공용부분의 뜻의 등기는 밑줄 그셔. 등기 말소를 빼고 규약상 공용부분의 뜻의 등기는 거기까지는 소유자가 신청하는 거야. 단독 신청. 그런데 규약이 폐지되었대. 그러면 자 규약상의 공용부분을 취득해서 규약이 폐지되어서 규약상 공용부를 취득한 사람은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든. 그냥 보존 등기 한다고 그랬어. 이전 등기 한다고 그랬어. 규약상의 공용부분을 취득한 사람은 보존 등기를 내, 이전 등기를 내. 응? 규약상의 공용부분은 보존 등기를 다 지워놨거든. 그러니까는 새롭게 보존 등기 하는 거라고. 자, 여기보다 규폐. 규약을 폐지해서 규약상의 공용부분을 취득한 사람은 보존 등기를 하고, 자 봐. 그러면 규약이 폐지되어서 규약상의 공용부분을 취득한 사람이 보존 등기 했지? 그럼 등기관은 표제부에 있는 등기 규약상의 공용부분의 폐지를 직권 말소 시키는 거야, 이렇게. 이거 후속 조치지. 자, 여기보다 뜻의 말소. 그 다음에 3번. 주등기를 말소, 이거 3번은 엄청 나오니까 밑줄 그셔. 주등기를 말소했을 때는 부기등기는, 주등기 말소했으니까 부기등기는 주거권한 거 알아 몰라? 그냥 가야 돼. 말소고 가야 돼. 후속 조치로 말소고 가는 거야, 이렇게. 4번. 우리가 이제 어떤 등기를 말소할 때 제3자의 말소 등기를 할 때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승낙서가 있으면 승낙서를 첨부해 왔어. 그러면 자, 이 소유권 등기를 소유권 등기를 말소했을 때 이것과 이해관계가 있는 저당권 등기가 있다면 이 저당권자가 승낙서를 갖고 왔다니까. 그럼 그냥 가야 돼. 이거 말소하고 가야 돼. 후속 조치로 말소해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제3자 명의 등기 말소. 그 다음에 5번. 우리 지역권 등기 나봐. 지역권 등기는 승역지에다 신청해. 요역지에다 신청해. 그 헷갈린 사람은 외워본다. 시옷은 시옷대로. 그것 좀 외워요. 이게 승역지에다 신청한다니까. 지역권 등기는 승역지에다 신청해. 요역지에다 신청해. 승역지에다 신청해. 그 요역지 등기는 등기관이 그냥 가야 돼. 직권으로 등기해놓고 가야 돼. 그리고 기억해. 승역지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 없어? 그럼 승역지가 여러 개 있고 관할이 다른 경우 있었지? 그럼 일괄 신청 가능해 불가능해? 법이 개정되었다고 이번에. 승역지가 여러 개 있고 관할이 다른 경우에도 일괄 신청 가능하다 이렇게 외워버려. 거기다가 5번에다가 승역지 등기 시 요역지 등기 나오죠? 거기다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 오른쪽에 승역지가 수개인 경우 관할이 같아야 돼. 달라도 돼. 요게 이제 관할이 달라도 일괄 신청 가능 불가능? 일괄 신청 가능. 지역권 등기는 승역지에다 신청한다고 요역지에다 신청한다고. 시옷은 시옷대로. 그리고 민법에서는 외워봐. 요전, 승일. 승역지는 한 개여야 돼. 여러 개 있을 수 있어. 여러 개 있을 수 있어. 그럼 일괄 신청하는 거야. 일괄 신청한다. 그 다음에 7번.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 시 7번은 잘 나와. 신탁 등기야. 신탁 원부 변경 등기야. 그래서 거기다 밑줄 그셔.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 밑줄. 그럼 합유자가 달라졌지? 그럼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 신청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합유자가 달라졌을 때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 나오지? 이렇게 써. 신청.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는 신청이야. 그럼 합유 명의인이 달라졌다고 등기해 놓으면 등기관은 그냥 가야 돼. 신탁원부 꺼내서 등기해야 돼. 신탁원부 우리가 신탁원부를 등기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었지. 자, 여기 봐. 신청, 직권, 촉탁. 법원이 재판을 했을 때는 신탁원부 변경 등기를 촉탁에 의해서. 그 다음에 합유 명의인 이전 등기 되었을 때는 대부분 신청이야. 그리고 우리가 신청했는데 신탁 등기를 신청해서 합유 명의인 바꿔놓으면 등기관은 그냥 가야 돼.
신탁업무 꺼내서 변경 등기해야 돼. 후속 조치로 신탁업무 꺼내서 변경 등기하라는 거야. 그다음에 8번 가등기 후에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 가등기 해놓고 뒤에서 본등기 했잖아요. 그러면 가등기를 침해하는 등기는 직권말소. 그다음에 9번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이제 수용을 했어. 우리가 수용을 하면 수용 동그라미. 일단 수용은 판수보상표. 수용만 나오면 단독 신청 아니야. 수용에다가 수용에 의해서 권리를 취득하면 이렇게 써놓고 원시 취득. 그럼 수용은 원시 취득이지만 등기 형식의 이전 등기를 취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원시 취득하니까 수용에 의해서 이전 등기 해온 걸 제외한 나머지 권리는 다 소멸해버린 거야 이게. 못 알아듣고 있어 눈이. 요 토지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의해서 공공용지로 됐어. 그러면 공공용지로 되기 전에는 공공용지로 이게 결정되기 전에는 이 토지에 대해서 수용한다고 그랬어. 협의 취득한다고 그랬어. 이때는 협의 취득이야. 그럼 공공용지로 정해지지? 그럼 공공용지로 정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빼앗아 가야 돼. 근데 수용을 해야 되는데 수용 단계가 일단 협의로 먼저 수용해야 돼. 결정을 해야 돼. 협의로 수용하든가 협의가 안 되면 이제 수용 이윤의 결정. 이렇게 수용 방법은 외워본다. 협의 수용, 재결 수용. 그래서 재결 수용에 의해서 이렇게 재결 수용 개시일이 있어. 수용 개시일. 재결 날짜에. 그럼 수용 개시일에 원시 취득해버려. 그럼 원시 취득하면 맨 처음에 보존 등기해야 되는데 등기 절차상 등기 연속성을 위해서 여기에 소유자 있었겠지? 그럼 소유자로부터 이렇게 이전 등기 해온다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원시 취득하니까 그 전에 있었던 소유권을 제외한 이전 등기 해온 소유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싹 죽어버려. 그러니까 그대로 놔둬야 돼. 다 직권말소해야 돼. 그거야 지금 수용에 의해서 이전 등기 해오면 그 수용되는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권리를 소멸해버리는데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하나 있었지. 외워본다. 지역권 등기. 그 토지를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만 소멸하지 않아. 그래서 9번까지 했고, 그다음 10번 판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판매 특약 등기의 말소도 후속 조치로 판매권 행사했구나. 그러니까 알 수 있었지. 직권 말소하는 거예요. 11번에다 별표를 해. 이게 아주 잘 나오는 거야. 가처분 채권, 가처분 등기했어. 이 토지에. 그래서 을의 토지에 을 소유 이 토지에 소유권 보존 이렇게 그냥 가처분 써. 그리고 가처분권자 을 이렇게. 그럼 가처분 등기되어 있다고 해서 처분 금지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얼마든지 가처분 등기 효력이 어떤가 해서 한번 가처분 의무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도 있어 없어? 있어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이 가처분은 가짜니까 진짜 판결을 받아서 이제 판결을 받아서 소유권을 넘겨야 돼. 그럼 이때 이 을이 판결을 받아서 소유권 취득하면 이 사람의 등기는 가처분 채권자를 침해하는 등기지. 그러니까 이거는 직권말소야, 신청말소야. 이것은 신청말소야 이거 주의해야 돼. 그래서 4번 이렇게 직권말소 시키고 그리고 4번 이렇게 이전해 오면 요 가처분 등기 있지? 이것은 직권말소다 그 말이야. 이것은 가처분 등기는 직권말소이고 가처분 채권자를 침해하는 제3자의 등기는 신청말소. 참 죽겠어. 가처분 채권자를 침해하는 자의 등기는 신청말소. 써버려 오른쪽에. 거기다가 오른쪽에 뭐라고 써냐면 가처분 채권자 있네. 가처분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는 신청말소야. 요거는 신청말소. 그리고 가처분 등기는 이제는 이렇게 등기해왔지. 그럼 이것은 등기관이 알 수 있잖아요. 후속 조치로 여기는 직권말소. 이게 다 기억해야 돼.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자. 이제 다시 되돌아가.
그래서 여러분들 221페이지에 지금 직권말소에 여기 제일 중요해. 자, 여기보다 관사는 직권말소다. 그리고 이제 2번 환매권 행사 시 환매특약 등기는 이제 들어봐. 환매권 행사했구나. 그럼 환매특약 등기는 효력이 없는 것이구나. 알 수 있어 없어? 후속 조치로 이제 직권말소 시켜내가 후속 조치. 써 후속 조치. 그다음에 3번 가등기 얘기한 본등기 했을 때 중간 처분 등기도 후속 조치지. 가등기 권리자가 본등기 했잖아요. 그러면 필요 없는 권리인 줄 알지. 그래서 본등기 했을 때 가등기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직권말소, 그것도 후속 조치. 그다음에 4번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등기는 당연히 이것도 후속 조치. 승낙서가 있었으니까. 그다음에 5번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외의 권리는 다 직권말소. 그냥 수용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원슈취득 이렇게 써놓으면 돼. 원슈취득. 그다음에 6번 가처분 채권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아까 가처분 등기 나오면 가처분 채권자가 이전 등기 해왔지? 그때는 신청이야 직권이야. 이전 등기는 신청, 단독 신청, 판결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가처분 채권을 침해하는 등기는 그것도 신청. 그럼 가처분 등기는 직권. 이렇게 그 단계를 잘 이해해 놓으셔. 그 다음에 여기 말소 등기는 부기 등기라는 건 없어. 언제나 주등기로 해. 말소 등기는 언제나 뭐다? 주등기. 그러면 말소 등기는 실체 관계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에서 등기를 제거하는 거 아니야. 근데 등기를 잘못 제거했대. 1번 소유권 보존. 2번 소유권 이전인데 이게 이 등기가 을인데 이 등기가 불법으로 등기했어. 불법으로 말소했다고. 그럼 불법 말소된 거 요것도 3번, 2번 말소할 수 있어 없어? 불법 말소된 등기를 다시 말소할 수 있냐고. 그래서 밑줄 그셔. 뭔 얘기인지 모르나 봐. 말소 등기는 허용되지? 즉 이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었는데 요걸 3번, 2번 말소하는 게 불법 또 말소하는 거야. 이미 자 다시 해. 이렇게 돼 있겠지. 등기부에는 2번이 말소되면 3번, 2번 말소했어. 2번 말소돼서 4번 이 말소를 또 말소하냐. 4번, 3번 말소 또 할 수 있어 없어? 말소된 걸 또 말소할 수는 없고 어떡하라고 그래. 말소 회복 등기 해야 된다 그 말이야. 말소 회복 등기. 그래서 말소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제3자가 나오는데 그건 좀 쉬었다가 하고 얼른 그 문제만 풀어봐. 79번 말소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모르는 거. 말소 등기도 가능해 불가능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말소 회복 등기. 2번 등기된 건물이 화재로 멸실되었대. 그럼 등기된 건물이 화재로 멸실이 되었다면 건물이 없어졌지? 말소 등기야 멸실 등기야? 그래서 틀렸다. 그 다음에 디귿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잡아. 우리 지상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소멸했지? 그러면 지상권 말소해야지. 됐나? 그 지상권 말소는 단독신청이요 공동신청이요 직권이야. 그래서 공동신청해야 돼. 없으면 공동신청이야 여기서. 그래서 지상권자와 공동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아? 그 다음에 1번 등기의 일부를 붉은 손으로 지우는 것은 경정등기나 변경등기야. 일부를 긋는 것은 뭐라고? 경정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가 아니다. 말소등기 일부만 그어 전부를 그어. 말소등기는 전부가 불일치한 거 아니야. 그래서 1번 맞고, 미음번 판매에 의한 권리 취득의 등기를 했을 때는 판매에 의한 권리 취득의 등기를 했을 때 판매 특약에 의한 등기는 직권말소 해야지? 후속 조치를 알 수 있었지. 이렇게 한 장 넘겨. 80번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기존 등기 일부야 전부야. 일부를 소멸케 하는 것은 경정 아니면 변경. 2번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의 말소는, 자,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의 말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여기 아니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 명의의 등기는 제3자 승낙서가 있으면 직권 말소라고 하지 않았어. 맞아. 이때 제3자 승낙서 얻어야 돼? 얻지 말아야 돼? 승낙서 얻어야지. 그러면 직권 말소. 3번 전세권자가 소재 불명이 되었지? 그러면 직권 말소야 신청 말소야? 그러니까 소재 불명 나오면 여보다 재권 판결 단독 신청 이렇게 해야지. 직권 말소 하면 안 되지. 소재 불명 그러면 그거 있네. 소재 불명 그러면 재권 판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맞아 틀려? 맞아. 그리고 재권 판결에 의해서 직권이야 신청이야? 단독 신청이지. 그다음에 4번 저당권의 목적이 된 소유권의 등기 말소. 자, 그러니까 소유권 상의 저당권이 있어. 그러면 저당권 이해관계인이라고. 그러면 소유권, 자 말소 등기에 있어서 이해관계인 저당권의 승낙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럼 승낙 있으면 저당권의 등기 말소는 직권 말소 이렇게. 자, 이거 본다. 농지를 목적으로 전세권 등기를 해서 등기가 되었대. 그러면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말소할 수 있다. 맞아 틀려? 여기. 자, 이거 본다. 2호. 이거 봐. 분농분. 농지 나왔잖아. 농지.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써. 5번에다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몇 개 있었어? 10개. 10개 중에 없는 있었지? 없는. 그 다음에 분리처분. 그 다음에 농지의 전세권 설정. 분리처분. 여기잖아, 여기. 농지의 전세권. 그럼 여기는 직권 말소지? 여기 직권 말소잖아, 이렇게. 5분간 휴식.